이거 쟁쟁한 분들을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위께서 도와주신다면 오늘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문수는 차례대로 예를 표했다. 특히 송미령을 바라보는 눈길은 연모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혜진을 제외하곤 아무도 몰랐다. 이러는 사이 배는 어느새 부병루 아래에 선착했다. 이들은 배에서 내리며 서무가 한문수에게 권했다. 한형, 우리와 함께 부병루에 올라 술 한잔함이 어떠하오? 서형, 바라던 바올시다. 그런데 여기 낭자분들의 의향이 어떠실지 모르겠소. 난 괜찮아요. 이해나가 말하자 바로 송미령도 따라 입을 열었다. 나도요. 그런데 그 상처를 입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어요. 또한 상처에 술은 안 좋아요. 그러자 한문수는 호방하게 웃어젖히며 말했다. 아무려면 어떻소? 이렇게 좋은 분들과 만난 것도 인연인데 경관 좋다는 부병루에서 술 한잔 하지 않는 데서야 되겠소? 이 정도 상처야 견딜만하고 또한 든든한 송의원이 곁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소? 이들은 부병루에 올랐다. 과연 부병루의 경치는 천하일 품이었다. 대동강 물결은 흰 비단같이 너울거렸고 청류벽 능라도 비슬게 휘늘어진 수양버들이 대동강에 드리워져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탁 트이고 극도로 청아하고 고요한 경치 속에 있을 때 인간은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인해 벅찬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었다. 저 멀리 꽃다운 풀과 금수산의 봄꽃은 서로 질세라 봄빛을 자랑하고 있었다.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듯한 자연의 거대한 아름다움 속에 묻혀 이들은 술을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꽃을 피워나갔다. 한문수가 서무에게 물었다. 서형, 여기 이 낭자와는 동문이라 하였는데 서열이 어떻게 되시오? 이 낭자가 나보다 5년 먼저 입문하여 사저올시다. 이 낭자가 상당히 일찍 입문하였군요. 그렇소. 한문수가 이번에는 이해나에게 물었다. 이 낭자, 화엄사는 예서 꽤 먼 곳인데 어떻게 이분들을 알게 되었소? 선친의 복수를 위해 한양에 왔다가 언니를 만나게 되었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복수는 하셨나요? 원수가 이미 죽었으니 복수를 한 것이나 매 한 가지예요. 그리고 송 의원은 파주에서 의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연고가 다른 이분들과는 어떤 인연이 있어서 같이 있는 건가요? 언니가 중독되어 우리 만인당에서 치료해 준 것이 인연이 되었어요. 모두 사연이 있군요. 한데 무슨 일로 평양에 오신 것이요? 서무가 대답했다. 사람을 찾는 것이 목적이나 뭐 별로 급한 일은 아니라 유유자적하게 경치도 구경하고 지방 풍물도 접할 겸해서 같이 오게 되었소. 그런데 한영은 원래 평양 출신이요? 아니요. 원래 고향은 경기도 연서역이고 지금 사는 곳은 한양이요. 그러시오. 그럼 평양엔 무슨 일로 오신 것이요? 잠시 짬을 내어 평양부 판관인 친구의 늦깎이 장가를 보러 왔소. 그럼 한영은 혼례를 치렀소? 이 말에 한문수는 호방하게 웃고는 대답했다. 웬걸요. 나 같은 비난한 선비에게 시집올 아녀자가 없어 아직 혼자이요. 자, 이제 서로에 대해 웬만큼 알았으니 통쾌하게 마셔봅시다. 그러면서 잔에 술을 가득 채워 송미령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송 의원, 오늘 나를 치료해준 감사의 표시로 한 잔 올리니 받아주시오. 주는 잔은 고맙게 받겠어요. 그러나 치료에 대한 보답은 아니에요. 우리 의원은 치료에 대한 보답은 받지 않는답니다. 그렇소? 어쩌면 마음까지도 이렇게 고울 수가 있단 말이오? 내 송 의원에게 반할 것 같소? 이에 이해나가 나섰다. 한선비, 아까부터 영언니를 대하는 눈빛이 남다르던데 언니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군요. 내가 두 분 중매를 서드릴까요? 하며 깔깔깔 웃었다. 이 말에 한문수는 금세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언감생심이요.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이미 정인이 있겠지요. 그러자 송미령이 불쑥 입을 열었다. 한선비. 맞아요. 나는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소. 마음에 두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한문수의 얼굴에 실망이 빛이 역력했지만 곧 얼굴빛을 바로 하고 말했다. 내 얘기 하나 하겠소? 들어보시겠소? 해보시구려. 서무가 대꾸했다. 모두의 눈이 한문수에게 쏠렸다. 한문수는 능라도 비슬게 휘늘어진 능수버들을 한참이나 응시하더니 말문을 열었다. 저 능라도 비슬게 능수버들을 보니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분의 얘기를 하려 하오. 괜찮겠소이까? 괜찮아요. 듣고 싶어요. 하고 이혜진이 응답했다. 좋소. 그분은 모나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워 쉽게 부러지지 않는 기상을 갖고 있는 능수버들과 같은 능수대감을 말하미요. 이 말에 서무와 이혜진은 화들짝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능수는 바로 서현창의 호였다.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하여 바짝 긴장하여 쳐다보았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한문수는 얘기를 계속했다. 물론 송미령과 이해나는 서현창의 호가 능수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그저 담담히 듣고 있었다. 나는 5년 전 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소. 그러던 어느 날 성균관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소. 바로 병조판서 서현창 대감이 영모죄로 사사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이오. 서현창의 이름이 나오자 송미령도 귀를 쫑긋 세우고 조금 더 한문수에게 다가갔다. 서 대감은 그 당시 의정부 좌찬성으로 봉직하고 계셨던 내 스승님이신 이정호 대감하고는 교분이 깊었소. 평소 스승님은 서 대감을 평하게 충직하고 청렴할 뿐만 아니라 공명정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걸출한 인물이며 또한 전하에 대한 충정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여 이 나라 대소신료의 모범이라고 말하셨소. 여기까지 말하고 한문수는 잠시 하늘을 응시하곤 말을 이어갔다. 서 대감이 사사되고 얼마 후에야 서 대감의 죄목과 사사된 경위가 성균관 내 유생에게 낱낱이 공개되었소. 나는 전하께 서 대감의 영모 혐의는 천부당 만부당하니 하루라도 빨리 신원되어야 마땅하다는 상소를 올렸소. 상소를 읽으신 상원 전하께서는 앞으로 서현창의 영모 사건에 대해 부당한 상소를 올리는 자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선언하시었소. 이에 유생들은 상소를 올리지 못했으나 나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매일 조목조목 영모 혐의의 부당함을 적어 상소를 올렸소. 서 대감의 인품과 성장 과정 그리고 거쳐간 모든 관직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열거한 것은 물론이요. 그러나 상소를 올린 지 10일째 되는 날 금부도사에게 추포되어 의금부 옥사에 투옥되었다가 스승님의 직을 건 구명상소에 100일 만에 석방되어 다시는 상소를 올리지 못하고 말았소. 이게 다요. 서무가 얘기를 다 듣고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다. 한형.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라 눈시울이 붉어지는 구려. 그 당시 한형 같은 의인이 있었다니 그저 경탄할 뿐이고 존경스럽소이다. 서형. 너무나 과분한 칭찬이시오. 이해나가 한문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목숨을 걸고 이미 사사된 분의 신원 상소를 여러 번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안 될 거예요. 그러함에도 결행했다는 것은 한선비의 기계가 하늘을 찌르다 못해 넘쳐난다 할 수 있군요. 이거 예나 낭자까지도 그러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